창조과학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파, 그리고 오래된 지구 창조론파. 젊은 지구 창조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며 지구가 약 6,000년에서 길게는 1만 년 전쯤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 개념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향년을 계산한 값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래된 지구 창조론에서는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며 지구가 수십억 년의 나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수 연대 측정 같은 과학적 방법들을 강력하게 부정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오래된 지구 창조론 측에서는 주류 과학계가 내놓는 증거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방사성 연대 측정 같은 과학적 방법에도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시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온수와 자온수의 비율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이건 정확히 알기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둘째, 방사성 동위원수의 분규 속도가 온도와 압력, 태양활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데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암수이나 화석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물질로 오염되거나 모온수나 자온수가 유실될 수도 있는데, 이런 오염이 측정 결과에 오류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시료를 다른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사례들까지도 있습니다. 분명 실제하는 문제점들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곳이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파입니다. 그래서 주류학계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또 있죠. 우라늄은 품고 납은 거의 배제한다는 지르콘의 특별한 성질을 내세웁니다. 지르콘 결정은 처음 만들어질 때 주변의 우라늄 원자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방사성 분기로 생긴 납 원자는 거의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성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르콘 결정 안에서 발견되는 납이 거의 우라늄이 분기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의라는 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라는 소리는 전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이 원리는 우라늄 238의 반감기가 거의 44.68억 년에 달한다는 학술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거의. 이 거의라는 소리는 좋게 이해해서 과학적 주장이 가진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미묘한 균형과 겸손을 넌지시 알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과학도 지지 않습니다. 지르콘이 납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아는 분기 속도는 현재의 환경에서 측정한 것이지 않느냐, 초기 지구의 극한 환경이나 노아의 홍수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분기 속도가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다. 기타 등등. 한마디로 당신네들의 과학적 방법과 가정에도 불완전한 구석이 분명 있다.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학계는 더 이상 콧방귀도 뀌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창조과학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보완과 보정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끝냈다는 입장이죠. 거의. 여담으로 과학이란 정교한 관찰과 엄밀한 실험으로 우주 만물의 숨겨진 질서를 밝혀내는 인간 이성의 부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비범한 머리를 타고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일이죠. 하지만 실상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계에도 85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Well, I'm out of ideas. 참고로 각 나라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IQ 100 이하입니다. IQ가 낮다고 해서 꼭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우물만 파서 맡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85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법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사이비와 돌팔이란 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80이란 표현에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우월한 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아무나 떠들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소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말은 애당초 꺼내지 않는 것이 영리한 처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이 멍청한 동물이란 사실이야말로 이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근원적인 요인 중 하나이고, 그러한 근원적인 요인들을 파헤치고 해부하는 건 제가 하려는 일의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잊을만 할 때마다 한 번씩 80이란 표현이 튀어나갈 겁니다. 85도 순화한 표현입니다. 머저리 얼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85는 인간 본연의 지적 한계와 그 안에서도 제약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우매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무튼 과학계에는 경쟁과 돈 문제까지 심각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령 연구자들은 정해진 시기까지 어떻게든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지원비가 끊기거든요. 가뜩이나 머리도 안 따라주는데 운마저도 안 도와주면 말 그대로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흔히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물학, 의학, 심리학, 천문학 같은 분야에서 같은 방식과 조건하에 진행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나 엉터리 같은 결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계의 연구 부정 사례는 심각할 정도로 무수합니다.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잡지나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과학계나 의료계의 최신 소식들은 상당 부분이 왜곡, 날조되었거나 얼마 안가 엎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것들을 맹신하죠. 그토록 엉큼하고 비윤리적인 시스템의 결론들을 사회적 분위기와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비판적 성찰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켜 과학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과학주의란 실제 않은 학술 용어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이 용어는 철학 분야를 비롯해 학술적인 맥락에서 과학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 사용되는데, 그처럼 교조적이고도 도그마적인 경향이 다른 비과학 영역에서도 의례에 관찰되죠. 바로 종교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선상에서 봤을 때 부흥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흥 종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하나 보태보겠습니다. 빅뱅은 현재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주요 가설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관측 데이터와 이론적 모형 간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설로 간주하기에는 한참이나 이르다는 얘기죠. 초딩도 EBS 채널에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암흑물질을 왜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죠? 그 정체나 성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중력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추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전혀 모르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러니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은 이미 믿음 위에 이론을 쌓는 방식으로 넉마가 된 지 오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게 과학의 시작점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빅뱅 가설은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율 등 여러 관측 증거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는 모형이지만, 이 모형의 초기 조건과 특정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빅뱅 직전
또는 그 이전의 무엇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관한 것 말이죠. 특히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앨런 구스가 1980년에 제안한 급팽창 가설은 빅뱅 가설의 보완 가설로서 초기 우주의 지평성 문제와 평탄성 문제 등 기존 이론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 가설은 그 자체로 검증하기 어려운 가설입니다. 급팽창 가설은 현재 우주의 관측 가능한 영역 밖에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다 무한한 다중우주의 존재를 암시하는 등의 뜬금없는 철학적, 과학적 난제까지 불러들이죠. 무엇보다 우주의 약 95%를 차지한다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현재로서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빅뱅 이론의 표준 모형이 포함된 개념으로 직접적인 관측 증거가 부족하고 그것의 존재를 입증할 물리법칙이나 입자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엄격히 말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란 빅뱅 가설의 수학적 모형을 관측 결과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하나의 조정 변수입니다. 이러한 미지수들은 표준 우주론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더라도 이론의 완전성과 최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죠. 끝으로 빅뱅 신봉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더 있는데, 빅뱅 가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다양한 대안적 우주론들이 수학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데다 학회에서도 이미 대안 모델 탐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표준 모형이 유일하거나 최종적인 수학적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순환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의 변형 모델 등은 빅뱅과 다른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그것으로 전혀 다른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죠. 아울러 이는 과학적 진리가 쉴 새 없이 재해석되고 도전받는 영역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겸손해야 할진데, 기존의 학자들이나 유튜버들이 떠드는 걸 들어보면 벌써 최종 결론에 도달했죠. 사실상 지금의 종교와 과학이라는 두 개의 탑은 같은 집안 위에서 믿음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적 탐구라는 걸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믿음 위에서 작동하거든요.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과학계의 믿음을 가리켜 과학의 형이상학적 전제라고 일컫습니다. 형이상학이란 경험적으로 증명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이죠.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형이상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의 형이상학적 전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과학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이론을 구축한다고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형이상학적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다. 자연현상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이 없으면 과학적 탐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오용되면서 실제로는 무의미한 결과가 과학적 발견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재현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 자체의 허점과 통계적 기준에 대한 맹신이 어떻게 오도된 결론을 양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째, 자연법칙은 보편적이고 불변한다. 우주 만물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 법칙은 수십억 년 전에도 그리고 우주 저편의 다른 행성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을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걸 형이상학적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실은 여전히 인간의 이성을 아득히 벗어난 미지의 차원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현재 인류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구성 요소는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95%는 미지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는 우주의 5%라도 안다는 그 생각조차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이성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의 비밀을 파헤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과학적 탐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직 자연적인 원인과 현상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과학이 초자연적이거나 지적인 설계자 따위는 없다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럴 가능성을 탐구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스스로 탐구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게 오늘날 과학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한 내용은 회의론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닙니다. 이 세계가 혼란과 광기, 무질서와 타락의 수용도리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과학을 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생존기술 한 가지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다수가 몰리는 쪽으로는 따라가지 말지어다. 모든 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특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 금융, 의료, 과학. 이쪽 방향으로는 다수를 따라가면 곧장 낭떠러지행입니다. 앞으로 차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인간 사회에는 몇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가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렇고 그런 부류들 사이에도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판단이 설 때까지 한참을 관찰해야만 합니다. 판단 기준은 희생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예쁜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얼마나 병들고 악한 곳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뭐 그걸 꼭 알아야 한다고 강권하진 않습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그뿐이 훨씬 낫기도 하거든요. 좌우지간 주류학계에 맞서는 창조과학의 종합적인 입장과 주장은 간단하게 말해 이겁니다. 첫째, 닥쳐.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 기입이야. 둘째, 젊은지구 창조론파의 주장입니다. 종래 변이는 인정, 그러나 거시 진화는 닥쳐. DNA와 세포의 불가환원적 복잡성은 점진적 진화가 아닌 설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퇴직 증거 화석 같은 지질학적 증거들이 수억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노아의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주류학계가 사이비 과학이라고 부르는 일명 홍수지리학이란 것이죠. 하지만 그 나름의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된 대량의 화석들에서 긴 시간의 침식 흔적이 거의 안 보인다는 점 같은 거 말이죠. 셋째, 오래된 지구 창조론파의 입장입니다. 연대 측정법은 인정할게. 우리도 그것은 수용한다. 그러나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중간 화석 부족은 점진적 진화론의 최대 약점. 또한 RNA 세계 가설은 근거 부족, 재현 불가능. 그보다는 신의 개입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2011년과 2019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약 40%가 창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보스턴의 서포크 대학과 미국 유일의 전문 일간지 USA 투데이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상자의 40%가 신에 의한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제법 길고 복잡한데 다 필요 없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와 불신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40%의 대중이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쪽이 29%로 나온 설문조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끝으로 창조과학 측의 주장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죠. 바로 신의 개입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창조과학은 초자연적인 믿음에 가까운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슬슬 끝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다윈파가 맞느냐 야훼파가 맞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디고 선 이 세상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허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게 없습니다. 과학의 최첨단 지식도 깊은 신앙의 영역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궁금증 하나조차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려 자본만 더욱 커지고 있을 뿐이죠. 정신사납게. 이것이 지금 우리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간은 진화했는가 아니면 설계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가장 현명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통계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죠. 아는 분들도 드물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태초부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